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하정우 씨와 오랜 세월 깊은 연기로 우리를 울고 웃게 한 80대의 대배우 김영욱 선생님에게는 아주 씁쓸하고 마음 아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년 넘게 모든 것을 나누며 굳게 믿었던 절친한 친구에게 금전적인 사기와 뼈아픈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전해진 이들의 뼈아픈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충격을 안겨줍니다. 숱한 사람들을 만나며 단단한 인맥을 쌓아온 톱스타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삶의 지혜를 통달했을 것 같은 지긋한 어르신조차 오랜 시간 쌓아온 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람을 믿고 마음을 내어주는 일에 있어서 함께 알고 지낸 세월의 길이는 결코 관계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의 선을 계속 넘고 고귀한 에너지를 착취해도 그저 함께 지내온 긴 세월과 정 때문에 그 사람을 당연히 안고 가야 할 친구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다는 생각조차 미처 하지 못한 채 10년지기 혹은 20년지기라는 익숙한 인연의 끈을 부여잡고 미련하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참으로 다양하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의 따뜻한 위로와 눈부신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지만 또 어떤 인연은 곁에 두고 지낼수록 오히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들어 단호한 손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가지치기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들리는 심리에서는 내 삶에서 과감하게 덜어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들과 평화롭게 손절하는 방법, 그리고 거리를 두는 단호함이 왜 나를 살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인연을 끊어내는 것에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아 확장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오랜 시간 희로애락을 함께한 사람은 점차 내 자아의 일부분으로 편입됩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추억과 비밀, 그리고 일상의 공유는 상대방을 내 삶의 아주 거대한 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갉아먹는 해로운 관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관계를 도려내는 것은 마치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와 단절하는 순간 나의 찬란했던 과거와 정체성마저 통째로 부정당하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깊은 상실감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익숙한 불행 속에 우리를 꼼짝없이 묶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20년지기 친구가 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진심이 모두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뇌는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친구가 요즘 힘들어서 그럴 거야, 혹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원래 마음은 착한 애야라며 애써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뼈아픈 자기기만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나의 평온한 일상을 담보로 상대방의 불행과 무례함을 위로하는 것은 아름다운 관계의 유지가 아니라 상호 파괴적인 감정의 빚보증을 서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곁에서 멀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바로 감정 전염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타인에게 아주 쉽게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표정이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거울 신경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사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처럼 포장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 나의 뇌 역시 그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복사하여 똑같은 스트레스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연적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대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하게 상처받았는지를 끊임없이 호소하며 타인의 동정심을 무기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은밀한 자기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고 시간을 내어주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다정함을 자신만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당신이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거나 거리를 두려하면 순식간에 당신을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붙여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곤 합니다. 또한 만날 때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을 반복해서 들춰내며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 역시 단호하게 덜어내야 할 인연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무례하게 굴기보다는 은근한 농담이나 걱정을 가장하여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간 보기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 강화 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은근슬쩍 선을 넘었을 때 불쾌한 티를 내지 않고 억지로 웃어넘기면 상대방의 뇌는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얌전히 참고 넘어가는 안전한 사람으로 단정짓게 되어 결국 영원히 끌려다니는 피곤한 주종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나의 불행에는 깊이 공감하는 척하면서도 나의 성공과 기쁨 앞에서는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지고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당신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행복한 일상을 보낼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운이 좋았다거나 금방 끝날지도 모른다며 은근슬쩍 찬물을 끼얹는 묘한 태도를 보입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나의 빛나는 성취가 친한 친구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켜 무의식적인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마다 교묘하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나를 교묘하게 갉아먹는 관계는 마치 맹목적인 사이비 신앙과도 같아서 당사자 스스로는 그 심각성을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통제를 당하거나 감정을 착취당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마저 나의 인내심 부족 탓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할 때 방어적으로 밀어내지 말고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아껴주는 제3자의 걱정 어린 시선이야말로 캄캄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내 마음을 구출해줄 가장 정확하고 다정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로운 사람들을 반드시 덜어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억지로 만날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 몸의 내부에서는 사나운 맹수에게 쫓길 때와 같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신체 표지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사람의 연락을 받거나 만날 약속을 잡을 때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심장이 답답해지는 등의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뇌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당신에게 위험하다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경고 신호를 몸을 통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인류학 연구진이 발표한 덤바의 수라는 이론에 따르면 한 인간의 뇌가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최대 15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지 능력과 감정 에너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수명이 정해진 유한한 배터리처럼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중한 에너지를 억지로 빼앗기는 것은 결국 내가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아야 할 소중한 가족과 진짜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삶에 한정된 에너지를 현명하게 배분하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굳이 감정을 소모하며 시끄럽게 다투거나 해묵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극적인 선전포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대신 서서히 거리를 두는 기술인 점진적 소거와 정서적 분리를 제안합니다. 상대방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습관을 버리고 답장 시간을 1시간에서 반나절, 그리고 하루로 서서히 늘려가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주도권을 내어주되 감정은 절대 섞지 않는 정서적 분리입니다. 무례한 농담이나 끝없는 하소연에 동조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건조한 맞장구만 치는 것입니다. 방어하거나 설명하려 애쓰지 않고 나의 감정 스위치를 조용히 꺼버리면 타인의 에너지를 착취하려던 상대방은 결국 흥미를 잃고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을 곁에 두기 버겁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관계 맺기에 서툴러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정서적인 면역 체계가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눈부신 증거입니다. 우리 몸이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켜 스스로를 보호하듯이 당신의 뇌와 마음은 타인의 무례함과 감정적 착취로부터 당신의 고귀한 자아를 지켜내기 위해 아주 훌륭한 방어벽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묘한 불편함과 죄책감은 인간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훌륭한 정원사가 탐스러운 꽃을 피우기 위해 병든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듯 내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아주 주도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해로운 존재들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기억하고 덜어낼 차례입니다. 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며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쓰레기통처럼 취급하는 사람, 교묘한 농담을 핑계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무례함의 선을 넘나드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슬픔에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빛나는 성취 앞에서는 은근슬쩍 찬물을 끼얹으며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매정하거나 이기적인 회피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살리고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억지로 웃음 지으며 타인의 무례함을 감당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멍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맞지 않는 화분에서 억지로 꽃을 피우려 애쓰는 대신 나를 시들게 하는 낡은 흙을 과감히 털어내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에는 놀라울 만큼 평안하고 맑은 여백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를 서서히 잃어가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절대적이고 위대한 인연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다정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면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어내지 못해 홀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을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